이슈토크입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품질 수돗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의 새 운영 방향과 함께 부산 수돗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산 상수도본부의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일단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의 2020년도 일반 수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새해 중점 과제는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환경부 평가에 최우수를 받은 건 올해가 세 번째죠. 네.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저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 운영 과정에서도 최우수를 받아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조음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지은 아나운서는 어떤 물을 마십니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려고 예. 노력을 하죠. 이제 시민들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후보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네. 맑은 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올해는 정말 우리 부산 수돗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부산 상수도의 88%, 약 90% 정도를 낙동강 물을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낙동강 물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 상수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합천댐의 난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변 여가수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한 50% 정도는 상류에 있는 이제 원수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수 낙동강 물을 이제 먹더라도 그걸 제대로 정수를 해서 좋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정수 시설을 이제 고도 정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성탄을 통과시켜서 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해 물질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네네. 사업들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는 그 우리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22000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식품의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좋은 물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 오는 과정에서 또 안전하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배수관, 송수관, 또 급수관 이런 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망 시스템을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서 24시간 워칭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또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장에서 물이 만들어져서 시민들께 오는데 사실은 뭐 20km 이상을 달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소를 넣어서 이제 소독약이라고 하죠. 염소를 넣어서 다른 유해물 이제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먼 거리를 오다 보면 이제 염소 소독을 좀 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수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배수장을 만들어서 집에 와서 2차 소독을 할 수 있게 해서 전반적으로 염소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2차 배수장을 또 만들게 되면 집집마다 있는 이제 물탱크 옥상에는 이런 것도 다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오염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염소양을 낮추게 되다 보면 이제 소독약 물 냄새도 좀 적게 나갈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24시간 또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2025년까지 완수를 해서 부산 시민 전체가 이제 배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질은 건강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의 수돗물 수질은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예, 뭐 부산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믿고 마셔도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낙동강에서 여러 가지 수질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네네. 낙동 강물의 위험 요소가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 20년간 보면 이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낙동강에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축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환경부 정부 당국에서 잡아내고 네. 또 이런 걸 개선해서 개선이 됐는데 이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오히려 좀 나빠졌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대구, 양산 등 대도시가 있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다음 성서국가선단 등 264개 공단이 낙동강 상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조류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뭐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건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고도 정수 시설을 다 갖췄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또 갖고 있고 또 우리 수질 연구소를 만들어서 전문 인력들이 계속 좀 더 나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국가위생재단이라는 NSF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총 191개 항목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모든 항목에서 다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12가지 항목, 또 매주 46가지 항목, 그다음에 매월 31가지 항목, 또 매 분기마다 132가지 항목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279개 항목을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2018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모든 항목에 통과돼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사 항목은 선진국에서 하는 조사 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낙동강을 걱정하는 만큼 그걸 정말 안전한 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물금치 수장에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조금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어떡하냐, 이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상수 원수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작년 아마 5월에 이제 낙동강 원수에서 일사다이옥산이라는 게 검출이 됐습니다. 네네. 일사다이옥산은 이제 뭐 제조 과정에서 특히 의류 제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때 바로 뭐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안 나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일사다이옥산 등과 같은 이제 이런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존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모든 물에 대해서 오존 처리를 하면서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고 오존 처리를 하면 거기서 거의 63% 정도가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래와리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활성탄 숯이죠. 숯가루를 3.2m 높이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붓고 3.2m를 통과해서 물을 내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걸러줍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미량 유해 물질을 검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수 수준도 이제 기준 이하긴 하지만 네. 이제 거기에서 미량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수 과정에서 그런 걸 다 걸러서 오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비용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톤당 뭐 거의 뭐 1,000원 이상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비싸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이 90%를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것을 좀 더 다른 물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찾는 게 이제 뭐 합전댐 밑에 환강에 네네. 이제 강물을 그게 깨끗하거든요. 그걸 네네.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산이라고 있어요. 낙동강변 증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강변 여과수. 네. 그러니까 강물이 이제 모래를 통과해서 오게 되면 깨끗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정수해서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50% 정도를 확보를 하고 네. 나머지 50% 정도를 이제 낙동강 물과 우리 회동 수원지 물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말고도 인천 같은 경우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작년에 불거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전반적으로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수질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은 이런 수돗물 시스템이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에서는 녹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인천시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뭐 녹물입니다. 관이 이제 녹이 쓸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관로 정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수돗물을 틀면 붉은 물이 나와가지고 한 30분 틀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맑은 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1984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2020년까지 작년까지 네. 노후관 교체 사업을 다 했습니다. 네네네. 8,473km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 교체를 다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는 녹물 같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다 교체한 관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교체할 것, 갱생할 것, 또 세관 세척해서 쓸 것 이렇게 나누어서 관로를 관리합니다. 세관 세척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녹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유기물들이 부착돼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걸 관을 닦아주는데 저희가 한 100m 단위로 관을 끊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큰 볼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100m를 밀어서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산소, 질소 같은 공기를 섞어서 고압으로 또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주기적으로 씻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관도 깨끗하지만 관을 또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해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말고도 이제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신고는 접수가 됐습니다. 각 집에 물탱크가 문제였다라는 뭐 그런 결과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대응 그리고 정수 시설의 관리 계획은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뭐 이것도 인천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이제 깔따구라는 건 이제 우리 유충을 보면 이제 변기나 화장실에서 주로 생기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에서 자라는 게 모기 같은 건 물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깔따구라는 건 고인 물에서 자라는 유충이거든요. 근데 상수도에서는 이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는데 이제 인천에서 실제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그게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집까지 배달이 된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역학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인천 정수장에서 생긴 것이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배수장이나 급수장에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네네. 없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 183건이 신고가 됐는데 깔따구는 아니고 다른 이제 뭐 하수구나 이런 데 생긴 것들이 많았고 깔따구가 8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수장에서 생긴 게 아니라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네네. 단독주택에 있는 고인물에서 발생한 것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생긴 거라고 이제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이제 원인을 그렇게 규명을 해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수장 안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네네. 안에 이런 깔따구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서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를 올해부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커튼 같은 걸 만들어서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갈 때도 이제 모기나 이런 것도 못 따라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건물 안에는 깔따구나 같은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장치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천에서 어떻게 해서 정수장에서 있는 게 나갔는가 했더니 우리와 같이 이제 활성탄을 3.2m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씻는 거예요, 활성탄을.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씻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역세척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기로 씻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여름이라서 이틀에 한 번 세척을 했는데 네네. 인천시는 한 달에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그 탄을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 투입하는 공정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SO 22000에 따른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게 발생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소독약 냄새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원인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옛날에는 소독약 냄새가 나면 이거 안전한 거야. 소독을 했으니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물을 마실 때 물도 음식이기 때문에 즐겁게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네네. 좋은 물이라고 하면 이제 목 넘김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제 0.2 ppm 이하가 되면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1 ppm 정도를 이제 염소 소독을 했습니다. 네. 100만 분의 1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0.6 정도로 하고 가정에 갔을 때는 0.3 정도로 낮아져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민감한 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서 컵에 두고 한 20분 정도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을 가지고 바로 얼음으로 냉동시켰을 때 얼음이 풀리면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가정에는 필터를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아마 카페나 이런 데서 공업용 얼음을 갖다 쓰다 보면 이제 물을 바로 이제 얼려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없애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줄여서 안전하게 하면서도 줄여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쾌적하게 드시려면 이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뚜껑을 열어서 뒀다가 두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가공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얼려 드시고 할 때는 필터를 통과해서 얼려 드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수돗물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시민들 내리에 박혀야지 이 수돗물의 음용률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족도가 낮지는 않은데 이제 시민들께서 가장 큰 쟁점은 이걸 바로 마시느냐 아니면 바로 안 마시느냐 네네.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안 마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35%가 이제 낙동강 원수가 별로 안 좋지 않느냐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40%가 물탱크나 수도관이 이제 낡아서 노후돼서 네. 또 이게 오염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류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정들을 통해서 없애고 있어요. 특히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프라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하늘에 먼지가 떠 있으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먼지를 가라앉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물 속에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공기 방울을 올리면 공기가 뜨겠죠. 먼지를 잡아서 올라갑니다. 네. 거꾸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물로 잡지만 물 속에 있는 먼지는 공기로 잡거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다프예요. 다 에어 이제 플로팅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한다든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약품을 넣지 않고도 이제 굉장히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맛 좋고 이제 좋은 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공급 과정에서 이제 세관 세척 문제 이런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수돗물에 대한 민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배관은 계속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지만 주택은 한 30년 40년 돼도 사실 새로 짓기 전에는 관을 세척을 못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물탱크 철거 사업이라든지 또 관로에 대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줍니다. 내시경을 네. 해서 관로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옥내 노후 관 정비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정 내에서 좀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 겨울에 이제 동파가 있어서 10년 만에 추위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한 400건 정도 동파가 있었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즉시 고쳐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수도라는 것이 시민 350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도 안 쓰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쓰는 네네. 중요한 물인 만큼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같이 써야 되는 물인 만큼 이제 올해부터 정말 좋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상수도를 만들어서 후손한테 남겨주는 것도 우리 도시의 좋은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